주간 단위로 오랜만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6월 내내 주간 단위로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이번 주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죠. 자, 월요일에 힘든 구간도 있긴 하였지만 화요일부터 해서 반등이 이어지면서 기분 좋은 반등을 만들면서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한 주의 반등, 그 흐름을 보게 되면요, 무언가 조금 해석의 여지가 극단적으로 엇갈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진짜 어떻게 쭉쭉 가는 걸까? 아니면은 이러다가 마는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두 관점이 머릿속에 충돌하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점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고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어떻게 마음 편하게 시장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정말 4주 만에 5주 만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주식시장이 주간 단위로 반등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 주의 반등.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은 2% 가까운 주간 상승률, 코스닥 시장도 5% 가까운 주간 상승률을 만들었는데, 자, 6월달 내내 음봉을 만들면서 쭉쭉 급락했던 상황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주의 반등은, 반갑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반등이, 그 음료수 중에 2% 부족할 때, 그런 음료수 있잖아요. 뭔가 좀 찝찝한 그런 느낌이 남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2% 부족한 그 음료수도, 목마를 때 마시면 시원합니다. 기분 좋은 어떤 시그널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관점도 가져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하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에서는 요 생각부터 아마 먼저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데드캣 바운스 가능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 시장이 작년부터 해서 쭉 하락해왔다가 1월에 급락하고 그 이후에 살살살 했다가 6월에 급락하고 이번에 7월에 빼옥 올라왔는데, 자, 이번에 7월에 빼옥 올라온 게 지난번 2, 3, 4월에 있었던 어설픈 반등처럼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데드캣 바운스가 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 이제 여러 번 증시 토크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이게 좀 사실 그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끔찍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금융 용어이기 때문에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죽은 고양이죠. 죽은 고양이가 뚝 떨어져서 바닥에 통 하고 쳤을 때 죽은 고양이도 바닥에 툭 떨어지면 한 번 정도는 튄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끝이죠. 이게 바로 이제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과거에 2000년 IT 버블 붕괴, 그리고 그 이전 약세장,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가지수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시장이 쭉쭉 하락할 때, 그때 당시 원코에, 그러니까 한 번의 파동으로 증시가 2008년에 급락했던 게 아니고요. 하락하다가 반등나고, 하락하다가 반등나고, 이런 식으로, 하락 사이클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요 잠깐 튀어오를 때가 데드캣 바운스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띠용, 요겁니다. 너무 긴박하게, 데드캣 바운스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띠용. 자,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시장의 비관론이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매우 팽배해 있습니다. 논리적인 근거. 여러 가지 재료들 보면은 다 나쁜 거밖에 없잖아요. 자, 이번 7월 말에 있을 FOMC 회의에서
75bp 0.75%포인트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요. 여기에 미국 10년 국채와 2년 국채 간의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상황에서 지금 수일째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면 10년 국채와 3개월 국채 간의 금리도 역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한폭탄 버튼 2개 중에 1, 2 중에 1은 눌려졌고 2까지 눌려질 수도 있다 보니 시장에서는 비관론이 팽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경제 지표들이 요즘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시장 기대치 이하로 나오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리세션에 대한 공포. 그런데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잡히지 않으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빠져서 전 세계가 공멸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또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있다 보니 지금 뭐 글로벌 증시가 잠깐 고개를 들고 있지만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상당합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부분 한 70%, 그리고 뒤에서 이야기 드릴 반대 의견, 그러니까 요건 흑이라고 한다면 100 긍정적인 의견은 한 30% 됩니다. 어두운 부분 70%, 긍정적인 부분 30%가 아마 투자 심리에 이렇게 아마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두운 부분은 데드캣 바운스, 그리고 시장의 여러 가지 논리로 아마 이게 너무 잘하실 겁니다. 이미 너무 많이 뉴스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눈에 쏙쏙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이어서 증시 해석 두 번째는 지금 증시 조정은 바닥을 다지고 있고 결국 이것은 좋은 투자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긍정론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린 어두운 부분은 이제 지금 이야기 드린 부분은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아마 대신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으실 거예요. 워낙 시장 상황이 어두웠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번 하락장 보게 되면 2022년부터 해서 조종장이 이어지고요. 1월 달에 급락이 있었고, 지난 가을에 급락이 있었고, 그리고 6월 달에 급락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고개를 살짝 빼꼼 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6월 하락장 속에서 기술적으로 과매도된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투자 심리, CNN의 공포 환희 지수를 보게 되면은 극단적인 공포 수준으로 수시로 들어가 있던 경우들이 자주 관찰이 됐죠. 이 또한 어떻게 보면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투자 기회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ADR과 같은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를 이용한 여러 가지 비율들을 보게 되면 상승 종목 수는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면서 임계치에 이르렀다라는 해석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신용융자가 제가 이야기 드릴 땐 좀 충분히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많이 줄어들어 있다 보니 매물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된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00의 논리, 흑백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은 바닥 다지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논리가 지금 시장에서 한 3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에 요 정도 비율로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상황을요, 제가 지금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데드캣 바운스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로 해서 예를 보여드렸어요. 앞에 페이지에서 고양이 떼용떼용 하는 모습으로 보여드렸죠. 어설프게 반등했다가 후, 어설프게 반등했다가 후. 요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증시처럼 크게 중급 하락장 수준의 큰 하락이 있은 후,
바닥 다지기로 들어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1년 8월이에요. 요때 당시 이제 유럽 위기, 미국 위기 이러한 상황이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었고 그 후에 가을에 이렇게 살짝 올라옵니다. 예, 살짝 올라와요. 요때 당시 이제 시장에서는 의견이 극단적으로 엇갈렸습니다. 흑백.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큰일 난다. 또 무너진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이 이후에 시장이 바닥을 다지면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크게 올라간 건 아니지만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도한 흐름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즉 이번 조정, 1년여 이어진 기간 조정 그리고 중급 하락장 이번 계기가 바닥을 다지고 그 속에서 이제 좋은 종목들 싼 가격에 뿌려지고 그리고 투자자들의 군중 심리가 흐트러지면서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 흑백 논리, 흑백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뭐가 맞는 거야?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향후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결론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미래 증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상황입니다. 이게요, 2008년이든 2011년이든 비슷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의견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맞은 거죠. 2011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두 의견이 충돌했고, 그 중에 하나가 맞은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현재 2022년 현재 증시로 보게 되면은 흑백 논리가 충돌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 현실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시나리오, 데드캡 바운스와 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는 가봐야지 압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여러분들께 요 이야기를 잔소리처럼 또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자산 배분 전략 가지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시라 생각합니다. 우리 애청자님들은 자산 배분 전략 언급드리면 또 언급하시네요. 난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시라 생각이 됩니다. 자산 배분 전략 쓰고 계신 분들은요, 리밸런싱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죠. 이번 6월 하락장에서 자산 배분 전략 어떤 비율이든 좋습니다. 이번 6월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의 자산 배분 전략에 맞는 비율로 자산 배분 전략 리밸런싱 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세요. 즉 주식이 빠지니까 상대적으로 안전자산 비율이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안전자산 비율을 일부 떼서 주식을 사게 되면 다시 비율이 맞춰지는 리밸런싱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주식을 일부 저가에 사게 됩니다. 자, 향후에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몰라요. 주식시장이 도도하게 상승할 수 있고 반대로 데드캣 바운스 후에 이렇게 추락할 수도 있죠. 어떤 상황이 되었든 만약에 도도하게 상승한다? 그러면 다시 리밸런싱을 해서 만약에 시장이 상승했다 그러면 주식 비중이 더 커졌을 거기 때문에 일부 팔아서 안전자산으로 돌리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데드캣 바운스가 돼서 무너졌다? 그러면 또다시 리밸런싱을 해서 상대적으로 커진 안전자산을 일부 떼서 주식을 저가의 매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만 반복하셔도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가더라도 의연하게 투자를 이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자산 배분 전략이 지금 아예 없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특히 이제 우리 주린이 투자자분들 중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 못 먹어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안전자산 없죠. 그런데 자산 배분 전략은 필수입니다. 필수. 어떠한 이유에서는 필수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안전자산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이시라면요,
이번 반등이 이번 주로 끝일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그건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안전자산 비중을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확보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자산 배분 전략을 단계적으로 정립을 해 가시는 거예요. 뭐 이번에 반등을 위해서 안전자산을 내가 5% 확보를 했다. 원래 난 몰빵 투자인데 5% 확보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는 자산 배분 전략을 찾으면 그때 증시 상황에 맞춰서 뭐 전격적으로 그것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뭐 몇 퍼센트 포인트씩 이렇게 도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자산 배분 전략 정말 간단한 거라도 세우고 지키시는 분들은 지금 이번 6월 하락장 뭐 일부 불편한 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리밸런싱의 기회로 삼고 그러면서 간접적인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틀린 거예요. 그런데 자산 배분 전략 없는 분들은 소갈이 하고 계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고. 여러분들 향후 증시 어떤 시나리오로 갈지 모르지만 제가 반복적으로 진짜 잔소리처럼 아우 저 사람 왜 또 공자왈 맹자왈처럼 자산 배분 전략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건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주말을 이용해서 자산 배분 전략 아무거나 좋으니까 아니면은 야 너도 할 수 있어 자산 배분 전략 제가 여기 카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힘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